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에게는 형님이 한 명 있어요. 제가 부잣집에 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딸로 자랐지만 결혼은 엄청 가난한 집이었어요. 제가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온 탓인지 그런 것이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사람 됨됨이와 인간성과 능력만 갖춘다면 그깟 집안 사정쯤이야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에는 시어머니 혼자서만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봉양하다시피 했습니다. 당시에 형님은 아주버니까 주식하다가 쫄딱 망해서 하던 식당도 때려치우고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주버니는 건설 쪽 일당 받고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탓에 제가 시어머니가 살 집을 따로 제 명의로 사서 사시게 했습니다. 남편과 살 신혼집은 제법 큰 평수대로 역시 제가 새로 사서 들어갔습니다. 차마 시어머니를 허름하고 다 쓰러져가는 주택에 혼자 남겨두고 저희 부부만 좋은 집에서 살기가 죄송했거든요. 어차피 남편은 돈이 없어서 제가 다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다 제 명의로 한 것이니 어디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었기에 아깝지도 않았어요. 사실 저는 회사를 한 1년쯤 다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냥 다닐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회사를 다녀서 번 돈보다 그 시간에 다른 투자를 해서 번 돈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빠의 조언대로 금융 공부를 시작했어요. 대다수의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저보고 재수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빠는 사업으로 일구신 자산가로서 돈이 많으셨기에 돈 관리에 아주 노련하신 분이셨어요. 저에게 일찍부터 돈을 투자를 하고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주식과 코인 투자와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도 늘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직접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돈이 있어서만큼은 보통 사람들이 놀랄 만큼의 엄청난 수익을 매달 올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유능한 펀드 매니저였어요. 사실 저의 경제적인 뒷받침이 아니어도 충분히 부자일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제가 넉넉한 탓에 시어머니께서 사실 집을 마련해드리고 신혼집이나 결혼식 비용도 전적으로 다 부담했는데 그걸 두고 아주버니와 형님은 엄청 놀라신 눈치였어요. 제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는 해도 시어머니야 남편과 함께 살았던 분이고 어머니가 되신 분이니 남편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처사였지만 아주버니 형님까지 돈으로 바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혹시라도 형님이 제가 기가 죽어 할까 봐서 형님 앞에서는 제가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형님을 깍듯이 윗사람으로 공손히 대한다고 했지만 제가 젊고 화려한 부잣집 딸의 분위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나름 저도 한다고 했지만 형님이 저를 많이 불편해했어요. 저에게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저를 편히 대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웬 날벼락인지 갑자기 아빠 회사가 휘청거리더니 절제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져서 엄청 큰 손해를 보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제 돈까지 다 끌어다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신혼집까지 팔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동서, 집 팔았다며? 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긴. 어머니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셔. 진짜로 그 큰 집을 판 거 맞는 거야? 네, 어머니한테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어머니가 사시는 집은 건드릴 생각이 없어요. 어머, 어떡해. 진짜로 동선의 아버지 사업이 망한 거야? 천지가 개벽할 일이네. 동선의 친정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럼 동서와 서방님 어디로 가서 살 거야? 형님, 우리 아빠 사업이 망한 것은 아니에요. 잠시 아빠 회사가 힘들어져서 제가 아빠 회사를 도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망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나도 식당을 열었다가 망했는데 안 그래? 거참 망하지도 않은 아빠의 사업이 망하기라도 바란 듯이 자꾸 망했다는 소리를 했어요. 평소에는 꼭 할 말 외에는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도 않던 형님이 유별나게 뭐가 그리도 신이 났는지 위로한답시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이고 어떡하니? 우리 동서 그동안 잘 사는 집에 딸로 살다가 돈 없이는 못 살 텐데 힘들어도 어차피 적응할 테니까 잘 버텨. 에이고 안 됐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그것 때문에 전화 주신 거였어요? 그럼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네요. 내가 왜 걱정을 안 하겠어? 참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를 살갑게 챙겨줬다고 저렇게 형님 노릇을 하느냐 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친정아빠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걱정이 되어서 연락을 준 건데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요상했어요. 동서, 힘들면 말해. 내가 여기 일자리를 알아봐 줄 테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지. 나도 처음부터 여기 식당에서 밤낮으로 일한 줄 아나? 나도 식당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다 보니까 사모님 소리를 듣다가 이 모양이 꼴된 것이 아니겠는가. 사업이 망해서 당장에 빚이 산더미인데 내가 식당 일을 안 하고 배기겠어? 네? 내가 동서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동서도 뻔히 가진 돈 다 친정아버지한테 다 날려서 그 큰 신혼집도 바로 팔아버린 거잖아. 동서도 별거 있어? 부잣집의 딸이라 이런 험한 일을 해본 적이 없겠지만 나도 결혼 전에는 다들 부잣집 딸인 줄 알았어. 지금이라도 동서가 여기 식당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소개시켜줄게. 뭔 소리를 짓거리는지 영 불쾌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은근히 저를 위해주는 척 하면서 은연중에 아빠 사업이 잘 망해서 너랑 나랑 동급이 되었다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고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웃겼지만 잠깐 동안 행복해하라고 냅뒀어요. 형님, 제 친정아빠가 사업이 망했으니 식당에 나와서 일하란 말이에요? 그래, 동서. 처음만 힘들지. 좀 지나면 적응이 되네. 내가 동서나 되니까 이렇게 신경을 써주지. 이 세계에서도 내가 다니는 식당은 서로 들어오려고 난리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 친정아빠가 사업이 망하지도 않았지만 그랬다 손치더라도 얼마나 돈 벌 데고 많은데 그렇게 힘든 곳에서 돈도 조금 받고 일해요? 형님이야 원래 식당 운영하셨던 분이라서 할만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거 적성이 안 맞네요. 형님이나 실컷 하세요. 먼저 끊습니다. 참 웃기더라고요. 어디서 어떤 소리를 들었길래 친정아빠가 하시던 사업이 망했다는 둥, 돈 벌러 식당 일을 하라는 둥 별꼴을 다 보겠더라고요. 형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한동안 전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려는 사람 같아 보였거든요. 저의 신혼집을 팔고 수개월 동안 월세로 살았습니다. 그걸 걱정하시던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너는 지금 어디 다니고 있냐? 어디 안 다닌 줄 뻔히 아시면서 물으시길래 황당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디를 다니겠어요. 집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요.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냐? 찬수애미 말로는 너희 친정아빠 사업이 망했다며? 어쩌려고 그러냐? 네가 부잣집 딸이라서 씀씀이가 해픈 건 안다만 옛날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거지가 된다. 그러니까 집에만 놀고 있지만 말고 찬수애미가 소개시켜준다던 식당이나 나가서 일해라. 찬수애미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 어머니, 형님이 어머니께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찬수애미가 그러더라. 네 친정아버지가 망해서 돈도 없이 빚쟁이라 네가 돈을 벌지 않으면 명수가 번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말이다. 나도 그 말을 듣고 어찌나 걱정이 되는지. 너는 집에서 놀고 있지만 말고 네 형님처럼 식당이라도 나가서 일해라. 어서.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친정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망했다는 소리는 누구에게 들으셨어요? 누구긴 누구냐? 찬수애미가 그러더라. 어머니, 형님이 헛소리를 하셨네요. 행여라도 친정아버지 사업이 망해도 저는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일랑 마세요. 뭐야? 그게 정말이냐? 형님이 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제가 마치 망하기라도 바란 사람 같아요. 어디 돈 벌 데가 없어서 식당에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형님이 식당 일을 하면 저도 따라서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는 식당 일을 하란 소리는 마세요. 아, 그리고 어머니, 제가 앞으로는 애들 키우기에는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더 나을까 싶어서 집을 지었어요. 일주일 후에 집들이를 할 테니까 그때 명수 씨가 모시러 갈 테니까 오세요. 뭐? 돈이 어디가 있어서 그새 집을 지었냐? 어머니, 제가 돈이 없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형님 말만 듣고 그러세요. 친정아버지 회사가 좀 힘들긴 하지만 잘 굴러가고 있고요. 저도 망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말이 진짜냐? 그럼 왜 그 좋은 집을 팔았냐?
살다 보니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판 거예요. 대신에 더 좋은 집을 지었잖아요. 친정아버지께 일시에 들어갔던 제 돈도 다 아버지가 금방 돌려주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러냐? 나는 괜히 찬수엠이 말만 듣고 걱정했지 뭐냐.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형님한테 또 연락이 오면 남 걱정은 하지 말고 본인 걱정이나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자 알았다, 그러마 라고 그러시네요. 그 뒤로 시어머니 말을 듣고서 형님이 제게 전화 연락을 몇 번 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버니가 남편한테 전화로 자세히도 묻더래요. 네 장인어른 회사가 망한 거 아니었냐? 아니, 누가 그래? 야, 사실대로 말해. 임마, 진짜로 괜찮은 거야? 내가 왜 형한테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해? 아, 그래? 아니면 말고. 알았다. 완전히 실망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더래요. 그동안 차이가 나도 너무 나서 자격지심 때문에 힘이 들었는데 마침 저희 친정아빠 회사가 많이 힘들다는 남편이 지나치는 듯한 말에 귀 기울이고 제가 신혼집을 팔자마자 망했다고 단정 지어버렸어요. 마치 그러기를 바란 사람처럼 말이죠. 왜 그러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주버니와 형님보다 잘났으니까 열등감에 쩔어서 그런 거겠죠. 친정아빠 회사가 망하기라도 해서 저도 똘땅 따라 망하면 얼마나 자기네들과 별다를 게 없이 되니까 기가 살아나겠냐고요. 그것을 바라고 바란 거였어요. 일주일 후에 새 집에 이사를 하고 집들이를 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못하니까 출장 요리사를 불렀어요. 일당을 더 쳐줘서 보조 도우미 아줌마도 불렀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출장 요리사 아줌마가 왔어요. 문을 열어줬더니 웬걸 형님이 함께 왔더라고요. 형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른 시각에 왔어요? 형님도 엄청 놀란 듯이 까무러칠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단지 출장 요리사가 그랬어요. 고객님, 서로 아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저를 도우러 온 보조 요리사인데요. 여기가 동서네 집이야? 동서가 집들이를 하려고 부른 거였어? 형님, 일단 들어오세요. 제가 오늘 집들이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출장 왔던 거예요. 그러자 그 출장 요리사가 그랬어요. 세상에, 고객님과 동서지간이라니 어찌 이런 일이. 여기 이 아줌마가 얼마나 돈 욕심이 많은지 물불을 안 가리고 하거든요. 새로 지은 주택의 으리으리한 인테리어와 크기에 입을 다물지 못한 형님을 보니까 참 짠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얼마나 기가 죽어서 힘들어할까 싶더라고요. 제가 돈 자랑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잘난 체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돈 자랑을 하기로 했습니다. 형님, 이왕 이렇게 오셨으니까 계약했던 돈보다 따블려 쳐서 드릴 테니까 맛있고 정성스럽게 해주세요. 저도 옆에서 도울게요. 응, 동서. 알았네. 고마워. 그 뒤로 형님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그러셨어요. 세상에, 동서 집들이를 한다고 찬수애미가 애를 썼구나. 참 보기 좋다. 너희들이 어째 서먹서먹 한다고 했더니 이렇게 동서지간이 사이가 좋으니 말이다. 아무도 동서가 우리 집들이에 출장 요리사를 따라왔던 도움이란 걸 모릅니다. 형님과 저와의 관계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리셋되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조용하고 편한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관계 설정이 확실하다 보니 이제는 감히 저의 신경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